떠다니는 배 위에서 일광욕을 하면서 또 바닷바람을 쐬면서 수영을 한다는 그런 기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오늘의 제목 크루즈 여행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강연을 할 건데요. 요즘 사람들이 크루즈라고 생각하면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크루즈라고 생각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세요?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선산 파티, 호화 여행, 타이타닉. 네, 뭐 이건 완전 대명사처럼 달라붙는 그런 용어인데요. 모든 사람들은 비싸다라는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 있고 사실상 저렴한 여행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여행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도 드리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기 위해서 크루즈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크루즈 여행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해서 배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여행을 말하는데요. 단순하게 그냥 이동만 하는 그런 여행은 아닙니다. 먹고 자고 거기서 문화도 느끼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게 크루즈 여행인데요. 그러면 크루즈 여행하면 아까 생각나는 게 타이타닉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타이타닉 길이가 213m이고 너비가 한 58m 정도 되는 그 당시에는 가장 큰 배였습니다. 이 배를 타기 위해서 영국 귀족들이나 상류층 사람들은 이 배를 타고 대상을 건너는 게 꿈이었고, 그리고 일반 서민들도 마찬가지로 이 배를 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한번 타보고자 하는 이 타이타닉 주인공도 마찬가지로 도박을 해서 배 승선권을 얻었잖아요. 누구나 타고 싶어 하는 그런 호화 유람선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의 실제 모습입니다. 1912년도, 지금 107년 정도 전에 타이타닉이 나왔었고요. 그때는 영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넘어가는 횡단을 하는 그런 배였거든요. 영화는 다 보셨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셨듯이 이 배는 침몰하지 못하는 배라고 할 정도로 탄탄하게 지었고 시스템도 최첨단으로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이 배가 왜 침몰을 하였는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100년이 지난 딱 2012년도였죠. 그때 호주의 재벌이고 블루라인이라는 선박회사의 대표이셨는데 이분이 100년을 기념을 해서 2018년도에 타이타닉 2호를 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직 안 나왔고요. 2022년도에 출시하겠다라고 지금 다시 재발표를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타이타닉의 유가족들은 많이 비판을 하고도 있고 반면에 또 이 타이타닉호를 타보기 위해서 문의가 쇄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5,000개의 크루즈 상품들이 있는데요. 지역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알래스카나 아시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뭐 지역별로 무궁무진하게 많은데요. 이렇게 5,000개의 노선들이 365일 쉬지 않고 지금도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걸 준비한 이유는 10월 달에 지중해 크루즈를 지금 예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0월 11일 날 제가 출발을 하는데요. 베니스에서 출발을 해서 크로아티아를 갔다가 그리스를 거쳐서 오는 8박 10일 코스인데요. 크루즈라고 하면은 보통 배를 타고 출발을 해서 배만 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국적 선박도 없고 그리고 그 인천에서 출발하거나 부산에서 출발하거나 하는 건 타 선박사고 짧은 배들만 지금 현재 들어오고 여행사에서 이제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세선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서 출발을 해서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다 태우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크루즈라는 그런 의미는 솔직히 없어요. 왜냐면 크루즈라는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양하게 볼 수가 있고 그런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크루즈를 타는데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이런 크루즈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몇 년 전에 일본 크루즈를 탔는데 부산에서 이제 여행사 직원들용으로 나와가지고 한번 타보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무슨 돗대기 시장 비슷하게 네, 울릉도 가는 그런 듯한 느낌? 배만 좀 더 크다 뿐이지 좀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배는 아직까지 저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나라로 그 항공을 이동을 해서 가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네, 이탈리아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7박 8일을 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항공 플러스 크루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 세계에는 42개의
크루즈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365개의 선박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10대 크루즈라고 생각하는데 로얄 캐리비안이라 카니발, MSC, 코스타, 바이킹 이런 식으로 대표 크루즈 회사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유 선박 순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카니발, 로얄 캐리비안 1, 2를 다투고 있고요. 카니발이 103척이고요. 로얄 캐리비안이 45척. 이렇게 다 포함해서 365척이나 됩니다. 그리고 선박회사에서 승객 점유율은 카니발이 1등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로얄 캐리비안은 2위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는 카리브해가 아무래도 로얄 캐리비안 많이 배가 깔려 있고요. 남미는 프린세스가 있고요. 그리고 알래스카, 홀랜드, 그리고 지중해는 MSC. 저도 지금 MSC 배를 타고 갑니다. 이 지중해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좀 좁다 보니까 아무래도 좁은 곳을 가다 보면 큰 배가 들어가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작은 배가 좀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카리브해는 선박 자체로 오시면은 1등에서 3위 정도 하는 그런 선박들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분포도도 마찬가지로 54%가 거의 카리브해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배를 보러 가겠다 하면 무조건 카리브해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카리브해에 가면 대형 선박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은 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가 뭘까 좀 궁금하죠. 아까 카니발이었고 2위가 로얄 캐리비안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제일 큰 배는 로얄 캐리비안의 얼로아호인데요. 이 배는 길이가 뱃머리부터 한미까지 361m입니다. 361m이고 23만 톤입니다. 수용 인원이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한 도시가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를 보시는 분들은 두 번 놀란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크게 한번 놀라고 그리고 7,000명이 움직이는 그 인파에 놀란다고 합니다. 이 배와 비슷한 크기의 심포니호가 있는데 이 배를 우리가 실감이 안 나니까 한번 세어봤거든요. 세계에 있는 그 건축물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에펠탑보다 더 깁니다. 에펠탑이 324m인데 심포니호는 361m나 되고요. 그리고 두바이에 있는 7성급 호텔은 320m. 그리고 빅벤은 96m밖에 안 돼요.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사의 탑은 55m에서 우리가 크게 느껴졌던 그 피사의 탑도 난장이처럼 아주 작게 보이시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배가 얼마나 크구나라는 걸 좀 실감을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63빌딩은 249m라고 하더라고요. 저 배의 한 3분의 2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크루즈 여행의 특징입니다. 이제부터 즐기고 먹고 놀 건데요. 첫 번째는 크루즈의 가장 장점인 루트, 노선입니다. 크루즈는 사실상 이동을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생략을 하기 때문에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눈을 뜨면은 관광지가 눈앞에 떡하니 앞에 있고 바다를 떠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호주처럼 바로 앞에서 내려서 또 구경하고 배를 타고 이렇게 오는 그런 여행들이거든요. 이동 거리가 없고 짐 챙길 것도 없고 이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뉴욕 맨하탄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인데요. 메리오라고 하는데 가장 이 크루즈가 좋은 점은 이동 거리가 없다는 것도 있지만 기항지를 쉽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알래스카 빙하 크루즈인데요. 이 알래스카를 보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또 거기에 대한 전용 차를 타고 배를 또 타고 이런 식으로 몇 번을 이동을 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는 크루즈만 타면 자고 나서 눈 뜨면은 빙하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크루즈가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휴식입니다. 누구나 여행이란 거는 쉬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좀 불편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크루즈의 장점일 수가 있는데 크루즈는 말 그대로 떠다니는 호텔이고 도시고 리조트잖아요. 그래서 객실이 다 있습니다. 객실은 보통 한 4가지로 정도로 나누는데 이거는 가장 저렴한 인사이드 객실입니다. 보통 호텔은 룸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턴실, 캐빈이라고 하는데 인사이드 캐빈이고요. 요거는 창문이 있지만 열 수 없는 오션부 캐빈이고요. 그리고 창문도 열 수 있고 바깥에 발코니가 있는 발코니 룸이거든요. 여기에 좀 한 3번째 정도 비싸고요. 그리고 4번째로 스위트 룸입니다. 옥층인 경우도 있고 밑에 응접실까지 다 세트로 되어 있고 가족이 보통 한 4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룸이거든요. 그 인사이드랑 스위트 룸이랑 가격을 비교하면 한 2-3배로 비싸요. 비싸지만 언젠가는 한번 타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음식과 마실 거리인데요. 크루즈는
먹는 것들이 모든 게 공짜입니다. 공짜고 하루에 7번을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3번의 식사와 간식을 포함해서. 그래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다이어트. 살쪄서 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조식은 뷔페식으로 되어 있고요. 뷔페에서 드시는 음료수, 커피 모든 것들은 다 무료로 드실 수가 있고 중간중간에 간식도 피자나 뭐 이렇게 햄버거 뭐 수시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진짜 배고플 겨를이 없는 그런 그릇 여행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제 셰프들이 있어서 항상 레스토랑에는 고급진 음식들이 신선하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먹거리 하나는 끝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찬 모습인데요. 정찬 때에는 그 코스 요리로 나옵니다. 아침, 점심은 캐주얼 복장으로 대충대충 갖다 친다면 정찬 때는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좀 깔끔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접을 받을 수 있지 매너도 안 지켜주면 승무원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간혹. 그렇다 보니까 정장을 차려입고 가야 된다. 요 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또 정찬을 하는 데는 이렇게 섹션이 정해져 있는데 그 테이블마다 그 담당 웨이터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테이블, 내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담당 웨이터한테만 접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참조하시고 그리고 정찬 마찬가지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대신에 스페셜 레스토랑이 한 몇 개가 있어요.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어차피 뭐 무료 있는데 말라고 돈 주고 사 먹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매일 또 이렇게 먹다 보면 또 간혹 그날의 음식이나 또 특별한 음식 같은 걸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간의 돈을 더 내시고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낼 만한 값어치가 있을 정도의 고급진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한 번, 2번 정도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판 위에 식당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가판 위에도 식사를 할 수가 있고 바다 바람을 쐬면서 드실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무료라고 했잖아요. 근데 술은 무료가 아니에요. 술은 돈 주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타실 때도 술을 들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드시라는 거겠죠. 또 돈을 내야 되는 거는 룸 서비스를 하게 되면 또 돈을 내셔야 되는 거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음료수를 따서 먹는 거 있잖아요. 병으로 됐다든가 이런 거는 무료가 아니고 사서 먹어야 됩니다. 들고 오는 건 안 되죠. 그러니까 크루즈를 탈 때는 항상 물병, 보온병을 챙겨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을 따라오고 객실에 들고 올 수가 있고 커피 같은 것도 들고 와서 객실에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돈을 주고 사 드셔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드니까 크루즈 준비물에 꼭 물병이랑 보온병은 들어가거든요.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시큼 먹고 했으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배에 있는 모든 거리도 마찬가지 무료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수영장이겠죠. 떠다니는 배 위에서 일광욕을 하면서 그리고 또 바닷바람을 쐬면서 수영을 한다는 그런 기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메인 풀이 보통 배에 한 4개 정도는 있고요. 그 실내 수영장도 따로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영도 하지만 간혹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쇼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수영장인데 밑에 수영장이 있다면 위층에서도 수영장도 있거든요. 워터 슬라이드가 여기 안 보이는데 위층에서 슬라이드를 타고 밑층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수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 수영하고 놀다 보면 배도 고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그 바와 그리고 스낵 종류들을 살 수 있는 그런 바들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밤에는 막 음악과 막 이렇게 춤도 출 수 있는 그런 클럽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분위기도 한번 느껴볼 수 있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건데 폴로라이더라고 인공 파도 타기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캐리비안 베이도 이거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옆에서 또 보조도 해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몇 번씩 계속 재도전을 할 수 있고, 재도전을 계속 하다 보면 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갖춰지고요. 내가 정말 잘하고 싶다.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하면 전문 강사가 유로로 돈을 받고 가르쳐 주는 강습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다 적지를 못하고 그냥 한 페이지로 넣어봤어요. 첫 번째 보이는 것은 짚라인 많이 해보셨잖아요. 크루즈 정상에서 이쪽 건물에서 이쪽 건물로 지나가는 그 짚라인입니다. 진짜 바다 위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그 정상에서 외주를 타고 내려가는 그런 기분은 어떨까. 그 옆에 사진은 암벽인데요. 암벽 이것 또한 마찬가지 어린이들도 물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전문가들도 다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아이스링크장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낮에는 자유롭게 아이스링크를 즐길 수가 있지만 저녁에는 뭐 아이스쇼도 할 수 있고요. 세계 챔피언 선수들도 한 번씩 와서 쇼도 보여주고 합니다. 밑에 사진은 미니 퍼팅장이 있는데요. 뭐 이거는 뭐 그냥
형식적으로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도 뭐 9코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내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점심 내기 하자 이래가 소장님 좋아하시는 내기를 해가지고 네, 이제 점심 따먹기 뭐 이런 거 한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인데 항상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고 옆에는 요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탁구장, 농구장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마지막 산책로인데요. 산책도 할 수 있고 조깅 트랙도 같이 만들어져 있어서 크루즈 맨 꼭대기에서 이렇게 뛰는 기분 그것도 한번 만끽해 보시고 크루즈는 심심하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심심한 게 아니라 이것도 다 할 수가 있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솔직히 앞서더라고요. 5번째 엔터테인먼트인데요. 크루즈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또 이 부분인데요. 브로드웨이 뮤지컬 팀들이 하고 공연도 할 수 있고 맘마미아 같은 유명한 공연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루즈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올라오는 신문이 있거든요. 그 신문을 보고 시간 맞춰서 신청해서 가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더군다나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매력적이지 않나. 진짜 유명한 공연만 봐도 건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쿠아 시어터인데요. 낮에는 이렇게 분수쇼를 합니다. 이 앞에 보이는 파란 부분이 크루즈에서 가장 깊은 수심을 가지고 있는 분수쇼를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스쿠버 다이빙 강습도 하고요. 그리고 밤에는 고공에서 뛰어내리는 고개도 하고요. 직원들이 나와서 직접 이렇게 보여주는 댄스와 쇼,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댄스를 따라할 수 있도록 쉬운 율동도 합니다. 그리고 파티복을 항상 준비를 해 가셔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그 드레스 코트를 맞춰 가셔서 같이 이런 분위기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문화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다양한 7,000명이라는 여러 나라의 인종들이 다 옵니다. 색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나라도 다 다른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예를 들어 예전에 한 30명 팀을 갔었는데 어디서 만나자 얘기를 안 하면 일주일 동안 못 만나요. 그 정도로 넓다고 생각하면 되시고 그리고 많은 인구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진짜 8일간 있어도 못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또 여기 크루즈의 좋은 점은 지금처럼 댄스 파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도 같이 교류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요. 베네치아에서 할 수 있는 카니발 축제인데요. 이런 축제도 중간중간에 하고 가면도 하는 전날에 객실에 한 개씩 놔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면을 쓰고 나가면 되겠고요. 카지노도 그냥 뭐 재미삼아 한 번 정도 하고 여행 경비를 다 날리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조심해서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카페라던가 술을 마실 수 있는 그 바 같은 것도 많고요. 야외 노천 바도 있고요. 실내에도 있고 구석구석이 먹을거리, 놀거리가 천지입니다. 여행하면 마지막에는 무조건 쇼핑인데요. 크루즈를 탔다고 해서 면세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면세점이 있고요. 면세 신고도 해야 되고 면세 한도도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규율만 지켜주시고 쇼핑을 하시면 되고요. 세계 유명한 뭐 브랜드들이 다 나와 있고 뭐 시계나 보석들이 있는 그런 명품 브랜드가 있고 화장품 그리고 여자들은 뭐 핸드백 이런 거 보면은 막 거기서 막 계속 머물러서 사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던데 고가의 명품들도 있지만 그 저렴한 가방이라든가 모자 이런 것만 판매하는 잡화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념품도 사실 수가 있고요. 쇼핑의 팁은 또 뭐냐, 절대 구경만 하셔야 돼요. 구경만 하시고 사면 안 돼요. 언제 사느냐? 배에 내리기 직전에 사면 제일 싸요. 처음에 100만 원 하던 거 내릴 때 7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구경만 하시고 딱 찍어놨다가 내리는 전날 싹 사서 내리면 됩니다. 그게 쇼핑의 꿀팁이고요. 그 외에도 도서관, 그리고 미술관, 키즈클럽,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식당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림으로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간이 되게 많이 흘렀네요. 네, 이렇게 크루즈 여행의 모든 것을 알려드렸고 크루즈는 아는 만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가시게 된다면은 그 일일신문이라는 것을 항상 꼬박꼬박 챙겨보시고 내일은 뭘 하고 모레는 무엇을 한다라는 걸 꼬박꼬박 챙겨보신 다음에 그걸 맞춰서 최대한 그걸 즐겨야만이 크루즈의 즐거움은 2배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강의는 마쳤는데요. 여행은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에너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크루즈 여행을 한번 다녀오므로 해서 일주일이 뭐 편할 수도 있고 또 한 달이 편할 수도 있고 1년이 편할 수도 있고 또 길게는 평생 가슴에 넣어서 나 그때 크루즈, 꿈의 크루즈. 그러니까 타이타닉을 제가 얼마 전에 봤었는데 다시 봐도 정말 재밌더라고요. 정말 감명 깊고 눈물 나고 이렇던데 이 크루즈 여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여행이든지
이 여행이 평생 가슴에 있다면은 에너지를 발생해서 더 다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마무리 드렸는데